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중급 10장에서 대리자와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급 11장 람다식, 즉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람다식은 아주 오래전에 일단 수학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우리가 옮겨온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익명함수,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익명 메소드를 이제 만드는 아주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이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익명 메소드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람다를 쓰게 되면 일단은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져요. 그리고 지연되는 연산을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병렬 처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패러리즘을 구현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지 좀 단점이라고 하면 람다식 자체를 호출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한 람다 이 스트림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단순 포문이나 혹은 와일문을 사용을 시에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사용하게 되면 되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래도 람다식을 많이 요즘에는 많이 써요. 함수 제가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에서 추상 메소드가 한계가 있는 것을 바로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러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람다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2장의 목표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람다 익스프레션은 익명 메소드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익명 메소드는 뭔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익명 메소드가 무엇인지 벌써 가물가물하면 안 되죠. 바로 앞장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대리자로 우리가 익명 메소드를 만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람다식이라는 기능을 C샵에 넣었을까요? 자, 대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람다식이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왜 하필 람다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람다식의 정의를 이해를 하고 람다식을 또 어떻게 선언을 하며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람다식이죠.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런데 람다 문 형태의 형식으로 람다식을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자, 닷넷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펑크와 액션, 우리 앞에서 펑크와 액션 우리가 한번 써본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클래스의 사용법을 익히고요. 마지막으로 식 트리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람다식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람다식이 뭘까? 자, 이미 다른 객체지향 언어 C++이나 뭐 자바나 뭐 이런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람다식이라는 용어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C샵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람다식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람다식은 영어로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뭐 썩 솔직히 말해서 다 살갑게 느껴지는 이름은 아닐 겁니다.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람다식의 약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론조 처치라는 수학자, 그래 앞서 말씀드렸죠. 수학적인 부분에서 이 람다식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알론조 처치의 수학자가 1936년에 발표한, 거의 100년이 다 돼가죠. 발표한 람다 계산법, 람다 캘큘러스에서 사용하는 식이 됩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수학에 안 좋은 기억이 많은 편이어서 수학 이야기를 오래 할 생각은 별로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람다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알론조 처치는 수학 기초론을 연구하던 중에 분명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함수를 묘사하기 위해서 람다 계산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람다 계산법은 크게 함수의 정의, 그리고 변수, 그리고 함수의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계산법에서는 모든 것이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0, 1, 2와 같은 숫자 리터럴도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람다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람다 계산법에서 어떤 값을 우리가 변수에 대입하고 싶으면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며 이것을 우리는 함수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람다 계산법은 단순히 수학 이론에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알론조 처치의 제자였던 존 메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메카, 뭐 설계자는 존 메카 씨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존 메카 씨. 그래서 얘가 이제 줬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에 도입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존 메카시가 냈고, 1950년대 말, 즉 196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시일은. 그래서 리스프라고도 하고 리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리습이라는 언어가 사용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습이라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리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뭡니까? 리스프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계열로 상당히 1960년에 나왔기 때문에 C보다 더 일찍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희한하게도 뭐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갈로를 쓰는 문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1958년에 얘가 이제 초안이 작성된 이 언어는요, 이제 현재 뭐 그리 많이 사용은 되지 않지만 포트란 아시죠? 네,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어진 일반 리스프 변종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커먼 리스프와 스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프는 본래 실용적인 목적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수학 표기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람다 대수의 표기법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인공지능 있죠. 거기에서 좀 인기가 있는 언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리스프가 상당히 언어들한테, 뒤에 나오는 언어들한테 모티브가 많이 되었고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트리 자료 구조라든지 객체 쓰레기 수집, 그리고 동적 자료형, 그리고 인터프리터 같은 개념들을 리스프 언어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람다 계산법의 개념은 이후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C#뿐만 아니라 C++, 그리고 자바, 그리고 파이썬과 같은 주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대부분 람다식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람다식은 한번 공부해 두시면 약간의 문법이 조금 다를 뿐이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고요. 객체 지향 언어의 원래 목표가 코드의 재사용성과 코드의 간결합니다. 그러면 이 람다식은 코드를 상당히 간결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널리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람다식을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제 11.2절 이제 처음 만나는 람다식이고요. 자, 이제 뭐 앞에 역사나 뭐 이게 왜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람다 익스프레션 식입니다. 식. 람다식을 코드로 이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죠. 람다식은 익명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람다식으로 만드는 익명 메소드는 당연히 무명함수 어노니머스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아시다시피 입력, 즉 매개 변수와 출력, 리턴값, 반환값을 갖고 있습니다. 람다식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람다식을 선언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매개 변수 목록,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입력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람다식에서는. 그리고 식,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문법의 모습이 꽤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연산자는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 자, 이 연산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입력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연산자가, 입력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그저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거,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람다식입니다. 람다 문이 아니고요. 람다식에서는 이 입력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오고요. 오른편에는 식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람다식의 선언 예인데요. 자, 우리가 익명 메소드를 만들려면 일단 대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배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delegate에서 int, calculate에서 int 타입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는 대리자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인 앱에서 메인 메소드 안에 보시면 calculate, calc 대리자를 선언을 하는데 대리자에게 대입을 합니다. int a, int b 그리고 자 줄이 이게 반환값인데요. 줄이 하나잖아요. 줄이 하나고 그리고 리턴 값을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두 개의 int 형식 매개 변수 ab를 받아 이 둘을 더해 반환하는 익명 메소드를 람다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제가 앞에서 람다는 리스프는 괄호를 이용한다고 했죠. 맞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리턴 값을 이 두 개를 더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출할 때는 그냥 단순히 calc하고 4, 5 이렇게 딱 주잖아요. 주면 이거를 콘솔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 9라는 값이 리턴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 줄 안에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람다식은 이보다 더 간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매개 변수 목록과 그죠? 그리고 계산 코드. 자, 이 계산 코드의 결과는 곧 당연히 리턴 반환값이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계산 코드 안으로 입력시키는 입력 연산자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또 뭐가 더 있을까요? 바로 C#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한층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형식 유추, 즉 타입 인퍼런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 유추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앞에 나온 예제 코드의 람다식에서 매개 변수의 형식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간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자를 선언을 했죠. 그럼 대리자에 분명히 int 타입이라는 걸 컴파일러가 알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calculate에서 calc에다가 a하고 b 어떻게 됐어요?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 제거가 됐죠. 그죠? 그래서 C# 컴파일러는 calculate입니다. 의 대리자 선언 코드로부터 이 람다식, 그죠? 이 람다식이 만드는 익명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형식을
이와 같이 이걸 보고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캘크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 C샵에서는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대리자를 이용을 해서 익명 메소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어쩌저쩌 됐든지 간에 코드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직접 코드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람다식 형태는 우리가 원래 앞에서 익명 메소드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 코드를 대리자를 이용을 해서 재구현한 예인데요. 이렇게 했었죠. 캘크에서 바로 델러게이트 해서 int a, b 하고 중블럭 열어서 그죠? return a 플러스 b 해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리자를 통해서 직접 이름 없는 익명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던 부분이었죠. 그럼 어때요?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바뀐다라는 거, 바뀌어졌다라는 거, 람다식을 사용하면 상당히 간결해짐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이렇게 간결하니까 안 쓸래야 안 쓸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 예제 코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람다식은 대리자보다 더 간결하다는 걸 앞에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생소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적응을 하면 되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르시면 반복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반복이 되고 적응을 한 다음에는 역시 여러분들도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람다식을 분명히 익명 메소드는 람다식만 써서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C샵 팀은 어째서 익명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더 번거로운 방법, 대리자. 참 대리자가 편한데 왜 대리자와 더 편리한 방법인 람다식을 같이 제공을 할까요? 그냥 람다식 하나만 제공을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자, 그거는 버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리자를 이용한 익명 메소드를 C샵 2.0에 도입을 했는데 람다식은 C샵 3.0에 와서야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샵 2.0에서 이미 수많은 프로그램이 C샵 2.0으로 작성된 상황에서 C샵 3.0이 나왔다고 이 대리자를 이용한 익명 메소드 코드를 에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기능을 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기껏해서 만들어 놨더만 갑자기 C샵 3.0이 나오면서 대리자로 익명 메소드 만드는 기능을 없애버리면 이전에 구현되어져 있던 코드들은 다 아작이 나죠. 에러가 오류가 나겠죠. 예외가 발생하고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언어들의 개념들은 다 버전이 올라가도 다 가지고 올라가지, 버전이 올라간다고 해서 기능이 확장이 되지 기능이 오히려 삭제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아요. 단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단 사용을 해보니까 CPU와 메모리와 그리고 저장 그리고 프로세싱 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CPU 스케줄러나 이벤트 스케줄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당히 무리를 주는 함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또 제거를 하지 않으면 또 무리가 주는 그런 것들은 디프리케이티드라고 해서 사라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한 메소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메소드들은 이제 새로운 메소드, 즉 더욱더 안정된 메소드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다 안고 가는 거고, 더욱더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많은 기능, 편의성을 제공을 하면 했지 더욱더 나쁜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람다식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반복과 코드의 연습,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등등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한 반복을 하며 익혀서 현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되죠. 지금 한번 강의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람다식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자, 델러게이트에서 calculate 앞에서 이렇게 대리자 선언했죠. 그리고 이렇게 AB 해서 매개 변수 목록에다가 두 개죠. 그리고 int 타입 유추합니다. 그죠? 그리고 입력 연산자를 통해서 a 플러스 b라는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리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자, 리터럴 타입으로 3 플러스 4 해놓고 여기에다가 캘크 3과 7을 3과 4죠. 3과 4를 주면 이 3은 A에 4는 B에 가서 결과값은 A 플러스 B에서 뭐가 7이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람다식을 호출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람다식에 대한 내용을 봤죠.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람다식이 아니고 람다문, 즉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문형식의 람다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비교를 해보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람다식은 말 그대로 식, 익스프레션을 말 그대로 식 형식을 하고 있었죠. 소위 말하는 A 플러스 B나 A 이퀄 B나, 그죠? 근데 A 플러스 B나 혹은 A 이퀄 B 말고 우리 분기문인 if A 이퀄 B는 B가 되면 return 0 아니면 return 1을 해라. 이거는 문이에요. 문. 그죠?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순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문형식의 람다식, 즉
스테이트먼트 람다는 연산자, 즉 입력 연산자 오른편에 식이 오는 대신에 중괄호 알죠? 예, 이걸로 둘러싸인 코드 블럭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개 변수 목록이 오고요. 입력 연산자가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떠한 문장, 그러니까 코드들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문형식의 람다식 예제 코드인데요. 이 예제에서는 반환 형식과 매개 변수가 없는 대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델러게이트에서 void 리턴 타입이 없다, 그죠? 그리고 do something 해서 뭐예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식 형식의 람다식으로 반환 형식이 없는 무명 함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식 형식의 람다식으로 반환 형식이 없는, 그죠? 반환 형식이 있어야 우리가 무명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형식의 람다식을 이용하면 반환 형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do something이라는 대리자 리턴 타입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do something 해서 do it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 목록이 없을 때는 갈로를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갈로 이 매개 변수가 만약에 한 개다. 한 개면 갈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 연산자가 왔고, 자, void 타입이니까 리턴 타입이 없으니까 리턴 값이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무엇인가를 출력해보자. 대한민국 화이팅 해서 중블럭으로 이렇게 갈로를 하고 이와 같이 매개 변수 없이 람다식을 호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이 보이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문 형식의 람다식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형식의 람다식도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요. 자, 델러게이트 스트링 해서 concatenate 해서 스트링 배열 타입을 지금 매개 변수로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 배열 타입을 str's 참조 변수에다가 선언해서 바로 초기화를 했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니까, 자, 대리자를 선언을 하고 concate이라는 곳에다가, 자, 뭡니까? 매개 변수가 스트링 배열 타입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배열 타입에 str's가 왔고요. 입력 연산자에다가, 자, 스트링 널러블 타입으로 해서 뭐 스트링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공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for each 하고 string 하고 str'에서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면서 리절트에다가 계속 이 문장들을 문자열들을 더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return해서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죠. 그래서 리절트를 스트링을 하는 그러한 지금 람다 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concat 이거죠. 그리고 나서 str's 스트링 배열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신다 라고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에, 이해되십니까? 에.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펑크와 액션은 실습을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펑크와 액션 대리자, 이거는 단넷에서 미리 선언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델러게이트, 대리자를 구태여 선언해서 무명함수를 만들지 않게끔 그런 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형식의 람다식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예제 그리고 시경식의 람다식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리고 형식 유출을 한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람다식에 대한 개념, 그죠?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